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집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집합과 명제의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 객관적으로 여기서 주어지는 용어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에 의해서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집합이라는 건 뭐냐? 집합이라는 건,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즉, 누가 말해도, 객관적으로 내가 말해도 다른 사람이 말해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각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 헌책. 자, 내가 생각했을 때 헌책일 수 있고, 뭐 남이 생각했을 때 새 책일 수도 있죠. 이거는 집합의 원소로서 사실은 사용하기는 좋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책, 이런 말이라고 하면 헌을 뺍시다. 책. 누가 봐도 책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책들의 모임, 이런 건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책들의 모임 중에서 각각의 책이 이제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의 모임, 주관적이죠? 이런 거는 안 돼요. 20의 양의 약수의 모임, 이거는 주관적이지 않죠.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의 약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들이 각각 원소고 모인 게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표현을 대부분 집합은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소문자를 사용해요. 지칭할 때 우리가 X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대문자는 집합이고 이렇게 소문자는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A가 A의 원소다, 즉 속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삼지창을 써요. 그래서 삼지창 방향도 중요합니다. 집합을 향해서 꽂히는 거예요. 포크를. 집합을 향해서 꽂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가 A의 원소가 아니라면 원소가 아니다, 이 꼴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 형태인 거죠. 자, 부호를 쓰는 거예요. 항상 A가 스몰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말로 쓰기에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삼지창이에요. 그래서 꽂히는 쪽이 어느 쪽이다? 집합이다. 원소가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10 미만. 그러면 얘는 여기에 어때요? 속하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얘는 원소고 얘가 집합이니까. 이렇게. 얘는 속하지 않고 얘는 속하죠. 그쵸?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집합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그냥 쓰면은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얘가 어떤 집합인지 아닌지를. 20의 작은 수의 모임 이렇게 여러 개 쓰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끼리만.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집합은. 집합으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놓으면 요게 어떤 거다?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중괄호 안에 이렇게 콤마 묶여 있는 건 하나의 집합이다. 그럼 요 각각 하나하나가 뭐겠어요?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요 집합의 원소. 요 집합의 원소.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20보다 작은 수의 모임을 그냥 표현을 이렇게 말로 표현 안 하고 다 나열하려면 1, 2, 3, 4, 막 20 이렇게 다 나열을 해야 되잖아. 귀찮아지죠. 그래서 표현하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듯이 1, 2, 3, 4, 5, 6 해가지고 원래는 다 써야 돼요. 20 이렇게 해서 원소를 다 쓰는 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썼던 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20보다 작은 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게 써봅시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모임 뭐 이렇게 쓰기는 조금 이제 창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x는 이렇게 붙여요. x는 2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다. x라는 녀석은 20보다 작은 자연수야. 근데 그런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자, x들의 모임인데 이 조건제시법에 쓰는 방법을 보면 집합이니까 당연히 중괄호로 묶었어요. 그 다음 x들의 모임이야. 우리는 x들을 모아놓을 거야. 근데 그 x는 어떤 녀석이냐, 그 조건을 이제 바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x에 대한 조건을 쫙 써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20보다 작거나 같고 x는 자연수인데 그런 x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싹 다 나열하는 거. 또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이건 뭐냐? 조금 더 좀 익숙할 건데 A라는 녀석이 이제 얘를 A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A라는 녀석에 1, 2, 3 이렇게 해서 20까지 다 있어.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좀 더 그림 형태로 이제 나타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뭐 집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 관계 그림을 나타낼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죠. A와 B의 사이에 겹치는 건 뭐고, 뭐 A와 B 사이에 겹치는 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사용을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냥 한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N, A, 넘버. 그러니까 수를 세라. A의 수를 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해서 20까지 있었던 그 A라고 하면은 NA는 뭐가 돼요? 원소가 몇 개? 20개니까 20. 간단하죠? 20.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공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여기서 조금 말장난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사실은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집합이에요. 여기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집합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이게 약간 철학적인 위치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그 기호를 파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즉 n 파이는 뭐예요? 0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배운 거예요. 기본적인 용어와 기본적인 사용해야 되는 기호들을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활동과 문제 한번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